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5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뉴스 인사이트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식품시장의 땅 따먹기 경쟁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섭취하는 거는 예전에는 식과 약 두 개 카테고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식약 동원이라 그래서 식과 약을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식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는 식료찬요라는 책으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치, 식이요법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의학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식약이 동원이 아니라 식약 갈등 구조로 변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서양의학은 이제 수술이나 독한 약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근본 치료를 하는 한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속도가 빨랐어요. 치료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한의학보다 서양의학이 앞서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만병통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걸 먹기 시작했어요. 말이 건강보조식품이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식치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하는 어떤 특별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2002년 8월 26일 날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때부터 뭐냐? 이 법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서 허가받고 팔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는 식과 약 두 개 카테고리밖에 없었는데 이 중간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식과 약의 입지가 좁아지게 돼 있고 서로 영역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구체적으로 바로 이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로 입김을 많이 넣으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는데, 식약처는 식과 약을 같이 관리하지만 전통적으로 의학 쪽에 무게중심이 더 많은 조직인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법이 약에 유리하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 기준을 만들 때 약을 만들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시설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시설 갖고 건강기능식품 만들기만 하면 되지만 식 쪽은 뭡니까? 완전히 시설 투자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불만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게 18년간 불만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2020년 12월 29일 날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능성 식품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식품과 약밖에 없었는데 이제 중간에 건강기능식품하고 기능성 식품 또 하나 더 생겼어요. 4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의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칫하면은 이게 악용이 돼서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 제품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롯데제과에서 만든 목캔디입니다. 이게 옛날 일반 식품이고 이게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앞에 보면은 목이 칼칼할 땐 목캔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게 프로폴리스 플러스라는 선전 문구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은 구강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있어. 이렇게 이제 기능성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자, 이 제품이 가격은 두 개가 다 똑같아요. 마트에서 파는 가격은. 그런데 차이가 뭐냐? 요거는 중량이 217g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176g이에요. 그럼 41g이나 중량이 줄었어요. 그죠? 대신에 뭐냐? 대신에 여기는 프로폴리스가 176mg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170g에 176mg이면은 0.1%가 프로폴리스가 함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0.1%라는 게 가치가 얼마냐? 제가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그래 뭐 중량은 줄었지만은 나는 이거 사 먹겠어 사는 사람은 사 먹고, 그 프로폴리스 먹자면은 다른 프로폴리스 제품 먹지 뭐 이거 굳이 이걸 먹어 하면은 그냥 목캔디는 이것만 드시고 그렇게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식품을 살 때는 그런 것 안 따지고 막 사는데 알고 보면은 쏟고 사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쏟고 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현명한 소비를 해서 식품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CJ 제일제당이 여름 비빔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빔면도 만들려면 다 한 번씩 그 냄비에서 이렇게 삶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 삶지 않고 그냥 1분간 해동만 되는 냉동 비빔국수 제품이에요. 획기적인 기술을 했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라면 업계 위주로 주도되어 온 비빔면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중국산 수입김치 15개 제품에서 여시니아라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중국산 수입김치 대부분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해답은 중국산 김치 안 먹는 게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국내 4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배달 주문했을 때 가격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르게 팔고 있더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속임수다, 꼼수다라는 겁니다. 4인 가족이 햄버거 4개를 주문했을 경우에 무려 4,000원에서 4,800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외신감이 듭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BBQ와 BHC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탄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라는 것은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조 탄압하듯이 탄압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날아 들어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니까 바로 그 단체 활동했다라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덕 기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헤드라인 뉴스는 우리 밥상머리 뉴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또 포스트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감자가 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철 감자를 활용한 이색 요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